안녕하세요. 꿀벌 스토리입니다. 자, 표지 한번 보시죠. 멘탈 잡기, 한일진공, KPM테크, 텔콘 RF제약, 명언 나누기 시간입니다. 예전에 제가 되짚어 보니까 한 8월 정도까지는 이렇게 짧게 잠깐이나마 명언 나누기 시간을 가졌었어요. 그래서 특히 텔콘 RF제약,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실 수 있는 한일진공과 KPM테크 관련해서 아주 마음에 드는 명언이 있어서 가져와 보았습니다. 8월 28일, 8월 29일, 8월 30일 이때는 참으로 그 주가가 참 재미없게 움직였었어요. 그래서 한번 예전 걸 한번 다시 볼게요. 8월 28일 워렌 버핏, 주식시장은 적극적인 자에게서 참을성이 많은 자에게로 돈이 넘어가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 다음 8월 29일 찰스 먼거, 대중을 따라하는 것은 평균으로 후퇴하겠다는 말이다. 자기 소신을 갖고 이렇게 투자를 하라는 의미로 제가 가져왔었죠. 그리고 8월 30일 에드 세이코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위험을 부담하고 의미 있는 만큼만 위험에 베팅해라. 제일 좋은 말이에요. 이거 항상 제가 생방송할 때도 자주 말씀드리죠. 자기가 어떤 이렇게 흔들기 시작하는 종목을 들어간다는 것은 분명히 위험을 안고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한일진공, KPM테크 그리고 텔콘에도 최근에 이렇게 평단가 높은 가격에 입성하셔가지고, 텔콘 같은 경우는 뭐 만원대 혹은 9천원 이상대 이렇게 입성하셔가지고 되게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은 이제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위험을 부담한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비중을 좀 조절하시라. 그렇게 걱정되고 스트레스 받고 하면서 하지 마시고, 전부를 사고 전부를 팔고 이럴 것이 아니라 이미 전부를 산 지금 마당에서는 약간 이렇게 한 30%, 뭐 20% 정도라도 이렇게 일단 던져놓고, 손절이죠. 그 정도라도 이렇게 던져놓고 현금을 어느 정도 갖고 있어야 감당이 어느 정도 가능하고 나중에 대응도 가능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이 어느 정도 편해질 거다. 그렇게 조언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미 있는 만큼만 위험에 베팅하라. 위험을 안고 간다는 것은 또 반대로 수익을 또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큰 수익을, 그 단기간에 큰 수익을. 그렇기 때문에 단타 중타 하시는 분들에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만한 어떤 명언인 것 같습니다. 그 위험성이 나에게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지 그거를 한번 더 생각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건 장 전에도 시작할 수 있잖아요. 단타하기 전에 내가 예를 들면 1000만원 예수금이 있으면 장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딱 생각을 해놓는 거예요. 이 정도 위험부담이 있는 종목이라면 10%만 하자, 15%만 하자, 20%만 하자, 이런 식으로 이제 분할 투자를 하자는 거죠. 마지막으로 오늘 날짜로 제가 가져온 명언입니다. 다시 한번 워렌 형님께서 나오셨습니다. 요새 형님 하는 게 유행이죠. 평범한 지능을 갖추고 있다면 조바심을 절제할 수 있어야 한다. 평범한 지능을 가지고 있다면 조바심을 절제해야 된다. 조바심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문제에 부딪힌다. 혹시 생각나시는 어떤 우리나라의 속담이 있을까요? 무식하면 용감하다. 그 말이 딱 떠오르지 않으신가요? 평범한 지능을 갖추고 있다면 그냥 이제 평범한 지능, 속된 말로 워렌 버핏이 하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무식하면, 주식에 대해 아는 게 없으면 조바심이라도 절제해야 된다. 좀 이렇게 침착하게 해라. 차분하게. 성격까지 급하면 패가 망신한다. 그 말이에요. 버핏 형님의 이렇게 마음속에 잠깐 들어갔다 오는 시간이었습니다. 제 생각은 절대 아니고요. 근데 제 생각은 아주 일치합니다. 맞아요. 성격이 급하면 주식에서는 진짜 돈 벌기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고 자주 이렇게 말씀하시는 세력 형님들 있죠? 그 세력 형님들이 가장 이렇게 주된 대상, 희생양으로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주식에 대해 아는 게 적으면서 조바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네. 이 조바심이라는 거는 후천적인 거기 때문에 충분히 절제할 수 있어요. 아, 나 왜 안 되지? 나 왜 이게 안 되지? 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그 증권 계좌에 돈 자체를 조금만 넣어두세요. 그게 제일 좋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텔콤, KPM테크, 한일진공 관련 제가 표지에 이렇게 제목을 넣어놨기 때문에 일부러 좀 색깔을 안 보이게 했어요. 왜냐면 괜히 이렇게 한일진공, KPM테크, 텔콤 주주인데 제 구독자가 아닌 분들, 그런 분들이 한일진공 관련 뉴스인가? KPM 뉴스인가? 저에 대해서 모르는, 저희가 제 영상 올리는 스타일에 대해 모르는 분들이 막 클릭을 하실까봐 일부러 명언 나누기랑 멘탈 잡기라는 제목은 잘 보이게 하고 종목 이름은 좀 희미하게 했습니다. 왜냐면 종목에 대해 얘기하는 게 주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한번 살짝 그래도 한 번씩 다시 한번 볼게요. 제가 주중에 목요일 장 끝나고 나서 한번 다음 주 예측하는 시간을 갖긴 했었는데 이제 뭐 이런 생각도 있을 수 있구나 하는 식으로만 생각을 해 주십시오. 자, 뭐 은연중에 이런 말을 하다 보면 이 정도 가격이면 매수할 수 있어요. 막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 정도만 생각을 해주시고, 텔콤 같은 경우에는 다들 이제 상당히 오랜 고난의 행군을 뚫고 6,000원만 만나면 이렇게 부끄러워하던 텔콤이 6,500원을 한번 만지더니 6,500을 만지고 나서 확 빠졌죠. 그래서 이때 사람들이 저는 많이 던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또 부딪히네 하면서 못 간다 얘는 하고 던지는 걸로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근데 갑자기 한순간에 7,000원 위로 올라가더니 약간 짧은 조정을 거치고, 짧은 조정을 해봤자 7,000원 위로 못 넘은 게 하루밖에 안 돼요. 그죠? 이때만 못 넘었어요. 이때도 한 번 더 넘었고, 그 다음 날도 또 한 번 7,130원까지 갔고, 그 다음 7,470원. 이때가 이제 윗꼬리가 거의 없는 7,000원대로 마감을 했죠. 그리고 그 다음 날 아주 그 이격도를 크게 만들면서 상한가를 갑니다. 그래서 9,710원까지 갔고, 그 다음에 최고가 12,250원까지 뚫었었어요. 만원을 한번 또 만졌었어요. 그렇게 이제 매물대랑 부딪힐 때마다 얘는 내려오는 종목이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매물대랑 부딪힐 때마다 항상 부딪혀요. 대신에 오랜 기간 물려있던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언젠가는 기회를 준다는 뜻이에요. 뭐 큰 수익은 아닐 수 있고 또 오랜 기간일 수 있겠지만 크게 손해를 보게끔 하진 않는다. 약간 그렇게 좀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그 기회비용을 따지면 어마어마하지만. 그러고 나서 하한가를 갔죠. 하한가를 갔고, 이때는 이제 긴 윗꼬리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 종가가 얼마냐? 9,990원. 만원 약간 밑으로. 이제 만원을 만나면 이제 부끄러워하는 단계가 됐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6,000원만 만나면 이렇게 내려왔었는데, 이제는 만원을 만나고 쭉 내려왔어요. 근데 이때 매물대는 그렇게 많진 않아요. 제가 알기로는 6,000원대 매물대는 그 엠마우스 지분이 약 600만 주가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물론 이제 마지막 214만 주는 언제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하한가를 갖고, 왜냐면 이제 생전 처음 만나보는 한 1년 만에 처음 만나보는 매물대였기 때문에 확 내려왔고, 이격도도 이렇게 확 줄였죠. 이격도가 높고 또 매물대가 있었으니까 하한가를 쳤다. 약간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KPM테크 뭐 다른 종목들도, 관련 종목들도 비슷하게 움직였고, 그 다음 하한가를 가고, 그 다음에 도지 양봉이라고 하죠. 도지봉, 그 보합권에서 이렇게 위아래 꼬리를 만들면서 이렇게 딱 에너지 응축하는 변비를 만들려고 하는 구간. 이제 이 변비가 한 번에 이제 나올 때가 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8,000원 언저리에서 계속 이렇게 봉을 만들면서 가고 있어요. 이 봉을 만들면서 꾸준히 이렇게 응축하잖아요. 이 응축하는 게 되게 중요한 구간이에요. 조정받을 때는 이 응축 구간이 꼭 필요해요. 어떻게 응축하느냐, 거래량을 많이 주고 응축하느냐, 적게 주고 보통은 거래량이 확 줄죠. 뭐 이렇게 크게 흔들 때 당연히 거래량이 많이 발생하니까. 그래서 이제 지치고 힘든 놈들은 나가라, 얼른 나가라, 그렇게 하다가 그 물량을 받아내면서 이렇게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언젠가 이제 뉴스거리, 이 뉴스거리가 있는 종목이라면 이렇게 응축을 하다가 튈 때는 확 튑니다. 왜냐하면 팔 사람들이 이미 팔고 나갔기 때문에. 당연히 뭐 상한가 가면 그 가격에 만족하는 분들은 이렇게 탁 팔고 나가기도 하겠죠. 그래서 전 그게 언제냐, 그게 사실은 제일 중요하잖아요, 우리한테는. 근데 저한테는 뭐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냐면 저는 이렇게 길게 보고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근데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그게 언제냐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일단은 뭐 주봉상으로 보면 윗꼬리가 뭐 엄청 긴 윗꼬리가 만들어지긴 했지만 거의 지금 4주 연속으로 양양양양 꾸준히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주봉상으로 언젠가 윗골이 없는 이렇게 장대 양봉이 만들어질까? 그런 거는 저도 솔직히 좀 의문입니다. 왜냐면 텔콘이 그런 모습을 보여준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그래서 의문이긴 한데, 어쨌든 이 8,000원 구간, 8,000원에서 한 11,000원 정도 사이에 그 매물대를 이렇게 이겨내면 저는 충분히 크게 갈 수 있을 거라고 약간 희망을 좀 가져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일진공도 한번 볼게요. KPM테크 주주분들은 좀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KPM테크는 일부러 좀 늦게 다루는 이유가 한일진공 주주분들은 별로 물리시는 분들이 크게 없을 거예요. 그래서 짧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KPM테크는 좀 할 말이 많을 것 같아요. 한일진공 같은 경우에는 뭐 상당히 이렇게 오랜 기간에 고가를 뚫은 거예요. 52주 최고가죠. 지금 52주 최고가 언저리에서 놀고 있어요. 2070원 종가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1950원이라고 찍혔는데 최근에 52주 최고가를 뚫었었죠. 그래서 1900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더 이렇게 양봉이 만들어졌으면 한 이 정도에서 2000원대에서 만들어졌다는 건데, 이 2000이라는 숫자 자체가 주는 의미가 있죠. 기존에 1000원도 안 하던 종목이었는데 1000원을 크게 뚫었고 그 다음에 이제 2000원이라는 또 새로운 심리적 거래, 심리적 어떤 마지노선, 그런 걸 만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부끄러워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하지만 일단 신고가라는 말의 의미 자체가, 신고가를 갔다는 말은 그 위에 매물대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 심리적 마지노선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실까요? 예전에 있던 어떤 차트가 있는 종목이라면 이렇게 움직이던 종목이 이렇게 빠졌어요. 그래서 다시 새로운 국면을 맞이를 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차트를 무시하면 안 된다고 하는 이유가, 이 정도의 매물대가 어마어마하겠죠. 상당히 이 기간이 길수록, 그리고 거래량이 클수록. 그러면 여기만 오면 이렇게 당연히 떨어질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 오랫동안 물려있던 사람들, 그리고 여기서 물려있더라도 이 기간 동안에 이렇게 평단을 낮췄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어쨌든 이 가격대가 자기들에게는 심리적으로라도 충분히 팔 수 있는 가격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흔히들 말하는 세력도 여기까지 오면 한 번씩 이렇게 더 이상 매수를 안 할 때가 있어요. 매수를 계속 꾸준히 이렇게 시장가로 이렇게 해야, 호가보다 높게 이렇게 걸어야 가격이 오르잖아요. 근데 안 걸어요. 굳이 안 걸어. 왜? 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팔 사람들 팔아,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부딪혔다가 또 이렇게 여기서 왕창 흔들면서 가요. 이렇게 갈 종목들은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한일진공처럼 신고가를 간 종목들은, 그림판을 한다고 또 불편하실려나? 근데 어쨌든 이렇게 가던 종목이 이렇게 가잖아요. 이 위에 어떤 매물대도 없는 거예요. 그럴 때는 심리적 마지노선을 봐요. 1000원일 때 예를 들면 여기에서 막 움직였었어요. 그럼 1000원일 때 당연히 매물대가 어느 정도 오겠죠. 사람들 심리가, 파는 것도 사람이고 사는 것도 사람이잖아요. 어쨌든 그러기 때문에 심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1000원을 뚫고 갔어. 쉽게 뚫고 갔어요. 그러면 2000원 당연히. 그 다음에 2000원을 강하게 뚫으면 모르는데 약간 2000원 언저리에서 막 이렇게 움직여요. 그러면 2500원이 되는 거고, 만약에 한순간에 뚫으면 또 3000원이 되는 거고, 3000원보다는
5,000원이 될 가능성도 있어요, 충분히. 근데 어쨌든 그 500원 단위 혹은 1,000원 단위 혹은 5,000원 단위 그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커요. 근데 그 가격 외에도 시가총액으로 마지노선이 결정되는 경우도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개인 투자자가 많은 종목일수록 이 가격으로 마지노선이 많이 결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텔콘처럼 막 이렇게 이 가격이랑 좀 괴리감이 좀 있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은 시가총액으로 형성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얘 같은 경우에는 11,000원, 12,250원 이 가격이 되게 의미가 있는 이유가 제가 알기로 11,250원인가 12,250원인가 이 둘 중 하나가 시가총액 1조가 되는 자리였어요. 그래서 시가총액 1조를 만나는 순간 어마어마하게 팔아제꼈죠, 그냥.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참고로적으로 알고 계실 거는, 필히 알고 계셔야 될 거는, 한일진공은 분명히 700원, 600원 많이 잡아야 한 700원 정도 하던 종목이, 한 650원 정도 하던 종목이 2,000원까지 갔어요. 단기에 3배를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위험성이 상당히 크다. 그거는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이 종목을 지금 2,000원대 들어가시는 분들은 굉장히 용감하신 분들입니다. 네, 그분들은 어떤 일개 유튜버의 조언을 들으실 단계의 분들이 아니십니다. 네. 마누라 와이프분이 계시다면 와이프분의 말을 잘 들으시고요. 본인이 판단해서 뭘 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설거지를 할 때도 와이프가 깨끗하게 하라면 깨끗이 하십시오. 진짜로. 필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시면 인생 파탄납니다. 진짜. 그리고 마지막으로 KPM테크 한번 보시겠습니다. 방금 드린 말씀은 이제 많은 비중으로 들어가시는 분들 얘기하는 거고, 장난으로 이렇게 조금만 들어가 보자 이러신 분들은 해당 안 되는 말이죠, 당연히. 이 KPM테크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세 종목 다 지금 한 배를 탄 거예요. 비스무리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루미마이크로는 이제 원래 비보존은 이렇게 약간 독고다이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보존에 얽히고, 그리고 이니스트바이오 제약 얽히면서 매출액이 확 늘어나게 생겼으니까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죠. 매출액이 2배 이상 오르는데. KPM테크 같은 경우에는 재밌네요. 이 시간 좀 자주 가져야 될 것 같네요.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1,100원. 저도 1,100원일 때 잠깐 샀다가 한 5% 10% 수익 보고 팔았어요. 그냥 한 100만원 정도 사왔다가 그걸로 이제 HLB를 샀었죠. 100만원 아치 샀다가 110만원에 팔았다는 얘기입니다. 100만원 수익 본 게 아니고. 그래서 보통은 한 1,000원대, 1,000원에서 한 1,100~200원대 이렇게 갖고 계신 분들이 많으세요. 왜냐면 그때가 차트가 제일 이뻤었어요. KPM테크가 이렇게 보시면, 지금은 이렇게 보이지만 이때는 이렇게밖에 안 보이니까. 그래서 요때 많이 샀었죠. 요때 사고팔고를 많이 했었죠. 그리고 이렇게 쭉 빠지다가 이때 이제 사람들이 많이 지쳤어요. 지쳤다가 갑자기, 그러니까 평당 한 1,100원대 정도였는데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7,000원까지 뚫었어요. 저 이렇게 많이 갈 줄 몰랐어요, 솔직히. 단기간에 6배가 오른 건데, 6배 오르면 예전 같으면 기사에 났었죠. 지금 같으면 액세스바이오 이런 건 1,800% 올라버리고 하니까 이제 잠잠한데, 이 정도면 엄청나게 많이 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요때 들어오신 분들도 많고, 또 되게 유명하신 유튜버 분들은 또 이때 들어오셨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어쨌든 그렇게 그분은 이제 개그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식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는 이렇게 이격도 높을 때는 사고팔고 하는 게 잘 아니에요. 팔고는 할 수 있어. 팔고는 할 수 있죠, 당연히. 이 정도에 들어오셨던 분들, 1,100원대에 들어오셨던 분들 팔 수는 있는데, 아마 이때 들어오신 분들은 얘 만원 간다 이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만원 간다. 근데 만원이면 단기간에 10배가 오른 거거든요. 10배가 설령 오른다 치더라도 단 한 번의 조정도 없이 10배를 오르기는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들어오신 분들은 요때
들어오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늦게 들어오신 분들도 한 2,800, 2,500원에서 3,000원 사이. 근데 7,000원, 6,000원대 언저리에서 들어오신 분들께서는 분명히 약간 이렇게 평단 조절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 평단 조절이라는 말이 무조건 물타기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하는 얘기는 이 생방송에서만 몇 번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물타기란 말이 이렇게 커피가 있어요. 예를 들면 커피가 이렇게 진하게 있어요. 그럼 여기에 물을 타면 커피가 좀 묽어지죠.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물이라는 게 다른 새로운 수도꼭지에서 물을 넣은 거일 수도 있지만, 이 커피를 살짝 덜어내고 그 다음에 물이랑 섞은 이 양만큼 물을 집어넣을 수도 있겠죠. 이해가 되실까요? 좀 더 직설적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내가 7,500원에 KPM 테크를 10,000주를 가지고 있어요. 7,500원의 KPM 테크를 100만원어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물을 탄다는 말은 100만원을 또 집어넣는 거예요. 4,000원에. 그러면은 부담스러워지잖아요. 이게 개인차가 다 있을 테지만 그 금액에 따라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단기간에 뭐 10,000원 간다, 이런 누군가가 바람을 잡았겠죠. 그러면은 확신이 생기겠죠. 5천만원 넣어보자,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이 가격이 4,000원이면 3,500원이니까 한 50% 정도, 한 거의 40% 가까이 손해를 보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에다 또 100만원을 넣으면 140이지만 내가 넣은 돈은 200만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게 만약에 부담스러우시고 그리고 또 새로운 돈이 어딨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그냥 4,000원 언저리에서 약간 튈 때 조금 한 내가 가지고 있는 거에 한 20%, 그러니까 한 20만원어치 정도만 파시고, 그 다음에 그 비슷한 가격, 더 아래면 더 좋겠죠. 더 아래면 더 좋으니까 그 가격대에 다시 이렇게 들어가시고, 그렇게 하면 평단이 7,500원에서 많이 깎일 거예요. 한 6,000원대 뭐 이 정도로 깎일 거예요. 그 정도의 노력은 필요해요. 근데 내가 20% 팔았을 때 올라가면 어떡하냐, 급등한 시작하면 어떡하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만약에 그게 불안하시라면, 하신 분이라면 그냥 아무 대응 안 하시는 게 낫고요. 물타기조차도 안 하시는 게 나아요. 어느 정도는 차트를 좀 보시고, 그리고 KPM테크 움직임을 좀 보세요. KPM테크가 지금은 거의 위아래 이렇게 움직이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쭉 하루 동안 움직임을 보시다가 이때는 당연히 못 파실 거예요. 이렇게 쭉 올라가 버리면 당연히 못 팔죠. 더 올라갈 것 같은데. 근데 올라갔다가 이렇게 다시 이렇게 쭉 흘러내릴 때, 요때 살짝 20% 정도 파시고, 그냥 그 다음에 이렇게 쭉 찍어 내릴 때가 온다면 그때 다시 한번 20%를 사시고, 그렇게 하시면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숫자도 좀 늘어나는 효과도 있고, 그리고 일단은 평단이 낮아져요. 그 평단이 낮아진다는 건 심리적으로 대응하기가 훨씬 쉬워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내 평단이 만약에 7,000원이에요. 6,500원에서 7,000원 사이에요. 근데 이 가격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근데 내 평단이 만약에 이때 좀 더 방금 드린 방식으로 해서, 혹은 또 새로운 신규 자금을 투입해서 평단이 만약에 5,500원까지 낮아졌어요. 그러면은 일단 보는 눈의 차이가 엄청나게 큰 차이가 나요. 5,500원이 이 주가가 설령 5,600원에서 움직이더라도 빨간불이네 드디어, 약간 이렇게 좀 희망이 생기기 시작하고요. 다만 내가 6,900원 뭐 이 정도 평단이라면 5,600원에서 움직여도 별로 감흥이 없어요. 그때도 계속 손 놓고 계실 거예요. 팔지도 사지도 못하고. 근데 5,500원까지 내려놓으신 분이 5,600원이 오면 뭐 10%, 20%이 정도라도 팔아도 훨씬 마음이 홀가분해지죠. 그리고 손실 금액도 훨씬 작아지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저도 이제 방금 오늘 이제 유튜브 거리가 너무 없는 것 같아서 다른 유튜버들이 텔콘, 한일진공 뭐 이런 거 이렇게 기술적 분석 뭐 이런 식으로 올리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차트 분석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한번 보긴 했는데 확실히 이 종목이 되게 오랫동안 갖고 있거나 그 종목을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정도면 나도 방송할 수 있겠다. 나도 녹화 한번 해야겠다 해가지고 그냥 마이크를 잡고 있는 거거든요. 생각보다 되게 많은 얘기를 드린 것 같습니다. 자, 오늘 10월 21일 일요일이고요. 벌써 오전 11시 20분이 됐습니다. 몇 분 동안 방송했죠? 25분 동안 방송을 했는데 다 들으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번째 주식 관련 명언을 드리는 시간이었고요. 10월 11일 일요일에 워렌 버핏 형님께서 하신 말씀, 평범한 지능을 갖추고 있다면 조바심을 절제할 수 있어야 한다. 조바심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문제에 부딪힌다. 이 명언을 가지고 이 세 종목, 한일진공, KPM테크, 텔콘 RF제약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화이팅!